너는 특별하단다. 2. 네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넌 너이기에 행복할 수 있단다. 펀치넬로는 웬믹들이 모여 사는 웬믹 마을에 살았어. 다른 웬믹들처럼 목수 아저씨 엘리가 만든 나무 사람이었고, 다른 웬믹들처럼 때때로 어리석은 행동도 했지. 바로 상자와 공을 사 모았을 때처럼 말이야. 모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던 그 소동은 터크라는 웬믹이 상자를 하나 사면서 시작되었어. 물론 상자야 다른 웬믹들도 갖고 있었지만 터크의 상자는 새 것이었거든. 터크는 새 상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자기 것이 마을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지. 그는 상자의 밝고 예쁜 색깔을 뽐내고 싶었어. 너무나 심하게 뽐내고 싶었지. 터크는 괜히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새 상자를 보여주었어. 그리고는 아무나 붙잡고 불쑥 말했어. 너 내 상자 봤니? 한번 만져볼래? 터크는 펜치넬로에게도 우쭐대며 다가와 너도 이런 새 상자 갖고 싶지, 그치? 하고 약 올리듯이 말했어. 펀치넬로는 그 상자가 아름다워 보였고 자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터크는 계속 상자를 뽐내며 돌아다녔어. 자기는 새 상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웬믹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닙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 내 것도 터크 것만큼 좋아. 닙은 지나가는 웬믹들에게 자기 상자를 보여주며 말했어. 닙의 상자는 새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크고 색깔이 밝았어. 터크의 상자보다 말이야. 터크는 아무 말 못하고 닙을 노려보기만 했어. 그리고 뭔가를 생각해냈지. 터크는 가게로 달려가 공을 한 개 샀어. 이제 닙보다 더 많이 갖게 된 셈이야. 상자에다가 공을 하나 더 가졌으니까. 닙은 터크의 공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렸어. 하지만 곧 괜찮아졌지. 공을 2개 샀거든. 닙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2개의 공과 상자를 든 채 터크에게 다가가 뽐내며 말했어. 이제 내가 너보다 더 많아. 터크는 정신없이 가게로 달려가 상자를 하나 더 샀어. 그러자 닙도 달려가서 공을 하나 또 샀어. 그리고 이번엔 터크가 공을, 닙은 상자를 샀어. 공, 상자, 공, 상자. 터크, 닙, 터크. 둘은 번갈아가며 상자와 공을 샀어. 이쯤에서 누군가 이 소동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아야 했어. 실제로 시장님이 그러려고 했지. 당신들 참 어리석군. 도대체 장난감 따위가 더 많고 적고 누가 신경 쓴단 말이오. 시장님이 터크와 닙에게 말했어. 시장님은 지금 질투하시는 거죠? 봐요. 시장님은 한 개도 없잖아요. 두 사람은 시장님에게 대들었어. 질투라고? 맙소사. 그러나 잠시 뒤 시장님은 가게에 들어가 상자와 공을 한아름 샀어. 이제 다른 웬믹들도 경쟁에 끼어들기 시작했어. 정육점 아줌마, 빵집 아저씨, 가구점 총각, 그리고 동네 소아과와 시내 치과 의사들까지 오래지 않아 거의 모든 웬믹들이 상자와 공을 가장 많이 모은 웬믹이 되고 싶어 했어. 큰 상자, 밝은 상자, 무거운 공, 가벼운 공. 키가 작은 사람들도 큰 사람들도 상자와 공을 들고 다녔어. 모두가 들고 다녔지. 그리고 똑같이 생각했어. 많이 가지면 훌륭한 웬믹이고 적게 가지면 하찮은 웬믹이다. 자기 키보다 더 높이 상자와 공을 안고 가는 웬믹을 보면 저기 훌륭한 웬믹이 지나간다 라고 말했지. 그러나 공과 상자를 달랑 하나씩 들고 가는 웬믹을 보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 그리고 중얼거렸지. 쯧쯧,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웬믹이로군. 물론 펀치넬로는 하찮은 웬믹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상자와 공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기로 마음먹었지. 펀치넬로는 우선 옷장 속에서 조그만 공 하나를 찾아냈어. 그리고는 주머니를 톡톡 털어 작은 상자 1개를 살 만큼의 돈을 모았어. 상자와 공을 더 사려면 내 책을 팔아야겠다. 펀치넬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 펀치넬로는 정말로 책을 팔아서 한쪽에 구름이 그려진 초록색 상자를 샀어. 하지만 펀치넬로는 더 많이 갖고 싶었어. 돈이 더 필요해. 밤을 새워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공을 하나 더 샀어. 계속해서 자지 않고 일하는 펀치넬로에겐 침대가 필요 없었어. 침대도 팔아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지. 침대를 판 돈으로는 공을 2개 샀어. 머지않아 펀치넬로도 공과 상자를 많이 갖게 되었어.
하지만 다른 웬믹들은 더 많이 갖고 있었어. 어떤 웬믹들은 너무 많아서 걷기조차 힘들어했어. 그들은 상자와 공이 많아서 너무너무 불편해 하고 투덜댔지만 실제로는 자랑하는 거였어. 펀치넬로도 그런 웬믹들처럼 되고 싶었어.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팔아치웠고 더 오래 일했어. 잠을 못 잔 눈은 피로해 보였고 장난감을 들고 다니느라 팔의 힘도 다 빠져버렸어. 마지막으로 쉰 게 언제였을까? 하지만 가장 나쁜 일은 친구들과 노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야. 너무 오랜만이다. 어느 날 친구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말했어. 이제 우리랑 안 놀 거야? 단짝이던 스플린트가 물었어. 사실 모든 웬믹들이 상자와 공의 정신을 빼앗긴 건 아니었어. 펀치넬로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나 펀치넬로에겐 친구들보다 상자와 공을 모으는 일이 더 중요했어. 난 더 일해야만 돼. 펀치넬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친구들이 한심을 내쉬었어. 하지만 펀치넬로는 신경 쓰지 않았어. 오직 상자와 공을 모으는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으니까. 그렇지만 펀치넬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른 웬믹들의 관심을 끌 만큼 많이 사모을 순 없었어. 마침내 그는 결심했어. 그래, 집을 팔아야겠어. 그건 미친 짓이야. 루시아가 소리쳤어. 앞으로 어디서 살려고? 스플린트가 물었어. 펀치넬로는 대답을 못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오직 그 돈으로 살 상자와 공들만 생각했거든. 결국 펀치넬로는 집을 팔았어. 그래서 상자와 공을 사고 또 샀지.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느라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 들고 다니는 것들이 펀치넬로의 키보다 훨씬 높았으니까.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 팔이 좀 아프면 어때? 걸어가다 벽에 부딪히는 게 뭐 큰일인가? 친구가 없으면 어때? 펀치넬로에겐 상자와 공이 있었고 그가 지나가면 웬믹들이 뒤돌아보며 우와 저 훌륭한 웬믹 좀 봐 하고 말하곤 했는걸. 비록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고 펀치넬로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 펀치넬로는 자신이 훌륭한 웬믹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누군가 규칙을 바꿨어. 바로 시장님의 부인이었어. 시장님의 부인은 자신의 상자와 공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어. 엄청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들도 많았기 때문이지. 시장님의 부인은 이름도 별난 최고급 상점에서 상자와 공을 샀어.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상표를 붙인 채 들고 다녔지. 자신이 최고의 웬믹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어느 날 그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가장 많이 갖고 또 가장 높이 올라갈 테야. 그녀는 상자 더미 꼭대기에 올라가 외쳤어. 여러분, 날 봐요. 그러자 상자와 공을 모으는 웬믹들 사이에 더 높이 올라가려는 소동이 벌어졌어. 어떤 이는 분수대 위에, 어떤 이는 발코니 위에, 또 다른 이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어. 그렇지만 산꼭대기를 생각해낸 것은 시장님이었어. 마을 뒤편에는 웬믹 봉우리가 있었어. 나는 산꼭대기에 가장 먼저 올라가야겠다. 시장님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외쳤어. 이제 어떤 웬믹이 가장 많이 갖고서 가장 높이 오르느냐는 경주가 되었지. 웬믹들은 상자와 공을 들고 산꼭대기를 향해 달려갔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경주였어. 그대나무 사람들은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서로 마구 부딪혔어. 지쳐 쓰러지기도 했고 길이 좁아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지.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올라갔어. 펀치넬로도 맨 뒤에서 그들을 쫓아갔어. 그는 유난히 힘들게 올라갔어. 훌륭한 웬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와 공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작은 나무 다리를 한 발 한 발 힘겹게 앞으로 내디뎠어.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몰랐어. 문득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어. 그래, 내가 가장 앞선 거야. 펀치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계속 오르고 또 올랐지. 이제 곧 정상에 다다를 거야. 난 정말로 대단한 웬믹이야. 가장 많이 갖고 게다가 가장 높이 오르고 있어. 그때 펀치넬로의 발끝에 뭔가가 걸렸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들고 있던 장난감들이 흔들렸어.
펀치넬로도 따라서 기우뚱거렸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넘어지고 말았어. 그런데 펀치넬로는 자신이 목수 아저씨 엘리의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 아저씨의 작업장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도 몰랐지. 그곳이 어딘지 깨달았을 때 펀치넬로는 몹시 부끄러웠어. 오랫동안 그는 엎어져 있었고 주위엔 온통 상자와 공이 흩어져 있었어. 공 하나가 마룻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엘리 아저씨의 작업대 앞에 멈춰섰어. 그 순간 아저씨가 몸을 뒤로 돌렸어. 펀치넬로! 엘리 아저씨의 목소리는 깊고 고요하고 부드러웠어. 펀치넬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는 자신의 나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걸 느꼈어. 짐이 굉장히 무거웠나 보구나. 지친 펀치넬로는 무릎을 끌어올리며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일으켰어. 제 상자와 공들이에요. 펀치넬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 상자와 공을 갖고 놀 거니? 엘리 아저씨가 물었어. 펀치넬로는 고개를 저었어. 그럼 상자와 공이 좋은 게냐? 상자와 공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드는 느낌이 좋아요. 어떤 느낌인데? 중요한 웬믹이 된 느낌이요. 펀치넬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런데 엘리 아저씨도 마을의 소동을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너도 다른 웬믹들과 똑같이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훌륭해지고 더 행복해진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리 오렴, 펀치넬로. 네게 보여줄 게 있단다. 펀치넬로는 머리를 들고 비로소 엘리 아저씨를 쳐다봤어. 나무 사람을 만든 목수 아저씨는 전혀 환한 표정이 아니었고 그래서 펀치넬로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 펀치넬로는 아저씨를 따라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았어. 저들을 보렴. 엘리 아저씨가 말했어. 펀치넬로는 산을 오르느라 여전히 법석을 떨고 있는 웬믹들을 보았어.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투고 심지어 앞서가기 위해 팔꿈치로 서로를 치기까지 했어. 저들이 행복해 보이니? 아저씨가 물었어. 펀치넬로는 고개를 저었어. 저들이 대단한 웬믹처럼 보이니? 아니요. 펀치넬로는 시장님과 부인을 발견했어. 시장님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부인이 시장님의 등을 밟고 서 있었어. 그녀는 상자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시장님은 공 하나를 입에 물고 있었어. 내가 저렇게 행동하라고 나무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엘리 아저씨가 물었어. 아니요. 펀치넬로는 커다란 손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지는 것을 느꼈어. 네가 상자와 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 아니? 제 책과 침대, 제 돈과 제 집이요. 어린 친구야, 넌 그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렀단다. 펀치넬로는 아저씨가 말을 하는 동안 무엇을 더 팔았는지 생각했어. 너는 네 행복을 대가로 치른 거란다. 생각해보렴. 넌 그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니? 펀치넬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 네. 또 넌 친구들과의 우정도 잃었어.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었지. 넌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 대신 넌 상자와 공을 믿었을 뿐이란다. 펀치넬로는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을 쳐다봤어. 갑자기 그것들이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들로 보였어. 저는 말썽만 피우는 것 같아요. 괜찮단다. 넌 여전히 특별하단다. 펀치넬로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어. 너는 특별하단다. 네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나에게 소중하며 난 널 사랑한단다. 그것을 잊지 마렴, 어린 친구야. 잊지 않을게요. 펀치넬로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저씨를 불렀어. 엘리 아저씨? 왜? 이 상자와 공들을 어떻게 할까요? 글쎄,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에게 줘야겠지. 펀치넬로는 떠나려다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말했어. 엘리 아저씨? 왜? 근데 저 잘 곳이 없어요. 엘리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말했지. 오늘 밤 이곳에서 자면 어떻겠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펀치넬로는 대패밥 침대 위에서 잠을 잤어. 아주 푹 잤지. 그를 만든 목수의 집은 무척 편안했으니까.